저라면 이렇게 할 것 같아요. 저는 송도 살 거예요. 그냥 뭐 자산도 뭐 좋은데 애기 이런 거 때문에 송도 살 거예요. 저는 대신 부동산은 왜 항상 내 편이 아닐까요? 40대 주부의 이야기 가져와 봤습니다. 저는 40대 평범한 주부입니다. 어릴 적 제 인생은 정말 롤러코스터 같았어요. 초등학교 저학년까지는 서울 아파트에서 돈 걱정 없이 살았습니다. 그러다 부모님의 불화로 인해 서울에서 성남으로, 성남에서 대전으로 여러 차례 이사를 다녔어요. 단칸방과 반지하, 다세대 주택, 빌라 등 다양한 곳에서도 생활을 했습니다. 수차례에 걸친 이사로 인해 친구를 사귀기도 쉽지 않았고 좀처럼 마음 둘 곳이 마땅치 않았습니다. 이 어려움에서 저를 구할 수 있는 건 오직 나 자신뿐이라고 생각을 했고 몇 년간 정말 최선을 다해서 달려왔습니다. 무너질 것 같은 순간들이 많이 있었지만 그래도 고생 끝에 낙이 온다. 터널 지나면 빛이 비추겠지 하며 이 악물고 버텼던 것 같아요. 그러다 어머니가 신도시 아파트에 당첨이 되셨고 함께 돈을 합쳐 아파트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전세금과 모은 돈을 모두 보태 어머니와 함께 대출금을 갚아 나갔습니다. 하지만 어머니의 병환이 찾아오면서 모든 것이 무너졌습니다. 어렵게 얻은 집을 몇 차례 날릴 뻔했고 또다시 어린 시절 악몽이 저를 뒤덮었습니다. 이런 시간들이 반복이 되다 보니 왜 항상 부동산은 내 편이 아닐까? 안정된 보금자리 하나 마련하는 게 이렇게 큰 욕심인가? 서러움이 복받쳤습니다. 그저 이 상황을 벗어나고 싶다는 생각에 사로잡힌 채 몇 날 며칠을 끙끙 앓았어요. 가족 중에 단 한 명이라도 부동산에 대해 잘 알았더라면 좀 더 나은 선택들을 할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많이 들지만 결국 변하는 건 없었습니다. 지금이라도 다시 잘 준비하고 싶은데 40대가 훌쩍 넘은 저도 시작해도 괜찮을까요? 라는 사연 보내주셨습니다. 네, 가계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부동산 5억 5천 1주택자이신 것 같아요. 네. 1주택을 가지고 계시고 부모님께 아니고 지금 따로 이제 가정을 꾸리시면서 1주택을 마련을 하신 것 같습니다. 거기에 이제 주식 현금 포함해서 한 6억 정도 있으시고 그리고 전세 보증금이 또 따로 있네요. 전세 보증금 빼면은 이분의 순 자산은 지금 한 3억 5천 정도 지금 되고 있습니다. 외벌이시네요. 외벌이로 지금 650에서 600, 그렇죠. 700이 안 되는 지금 네, 상황이네요. 네, 좋습니다. 가계부 실제 지출 내역을 보면은요. 교육비, 자녀가 있습니다. 자녀가 이제 있어서 교육비가 지금 나가고 있고 한 400만 원 정도 교육비 포함해서 지금 세 분이 3인 가족이 지내고 계시고요. 그 외에 이제 나머지 180만 원이 지금 저축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아까 그 부동산 자산 있으신데 전세 보증금이 부채로 있는 네네. 걸로 봐서는 세 주고 계신 세 주고 계시고 본인은 또 2억 5천으로 다른 곳에 이제 거주를 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고 이제 대출 이자가 안 나오는 걸로 봐서는 전액 현금으로 전세 보증금을 납부하고 계신 걸로. 내가 산 집을 2억 5천의 전세를 주고 그 네. 받은 걸로 내가 다시 전세를 살고 그쵸? 있는. 네,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네. 자, 그럼 이분의 가장 큰 고민, 저희한테 보내주신 질문은요. 종잣돈이 3천만 원이 있는데 지방 신축에 투자해야 할까요? 아니면 1억까지 모으고 수도권에 투자해야 할까요? 종잣돈이 지금 3천만 원 있고 이 돈을 어떻게 투자를 할까? 지방에 지금 투자할까? 아니면 더 모아서 수도권에 투자할까? 그리고 두 번째, 분양받은 집, 지금 현재 전세 준 집, 그 집의 매도 시기가 궁금합니다. 아이가 중학생이라서 좀 잦은 이사가 망설여져서 이 매도 시기를 좀 알면 그 전에 좀 매도를 하려고 하시는 것 같아요. 네. 이야기를 좀 들어봐야 될 것 같아요, 지금. 네, 행복올라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권유진입니다. 네, 간단하게 자기소개 한 번만 부탁드려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인천 사는 행복올라입니다. 인천에 청약 받으신 거군요. 네, 인천에서 오늘 이제 다 인천 신도시 분이네. 돼서. 네. 네, 청약 받은 지역이 검단인가요? 네, 검단이에요. 네, 그럴 것 같아서. 왜냐면, 네. 네, 최근에 좀 입주도 하고, 가격이 또 많이는 아니더라도 한 1억 정도 올랐잖아요. 네네. 네, 그래서 인천에서 분양가보다 좀 높게 형성된 지역들이 이제 많지 않다 보니까, 지금 검단집이 있는데, 이제 언제 팔지가 궁금하시잖아요. 그쵸? 사실 네. 아이가 지금 초등학생인데 네. 그쯤 2년이 끝나면 중학생이 되는데 네. 그때 가서 저는 사실 그 집을 팔고 네. 조금 서울에서 가까운 쪽으로 가고 싶었는데 네. 아이가 사실 이제 중학생이 되면서 이게 좀 혼란스러울까봐 이게 많이 고민이 됐거든요. 네. 이게 어떻게 하는 게 맞는 건지. 좋아요. 일단 서울로 갈아타고 싶은 이유는 돈을 더 많이 벌 생각도 있으실 것 같고,
또 이제 부동산의 가치로서도 이제 인천보다는 서울이 더 좋으니까 구축이어도 그렇죠. 네, 자산 형성을 조금 더 크게 하고 싶다는 생각이 이제 점점 들더라고요. 네네, 좋아요. 그리고 고려할 게 남편분도 이제 일을 하고 계시니까 남편분의 네. 출퇴근도 좀 고민이 되실 것 같은데 남편분의 직장 위치가 어떻게 되세요? 남편 직장은 양재인데 출장이 잦은 직업이에요. 그래서 네네. 자주 지방을 다녀서 네. 어디에 맞춰야 될지는 조금 의문인데 그래도 네. 지금 현재는 한 2주에 한 번 정도 네. 집을 오고 있거든요. 좀, 지금 그렇군요. 지방에 내려가 있는데 이게 또 네, 자주 이제 한 6개월 후면은 또 양재에서 출퇴근을 할 때도 있고 약간 이런 식이에요. 그 남편분의 출퇴근 거리는 크게 중요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네, 그렇다고 해서 또 고려를 안 할 것도 아니고. 그렇죠. 네, 그럼 제가 얘기를 나눠볼게요. 일단 첫 번째 중요한 거는 부동산으로 돈을 버는 거, 그것도 중요한데요. 네. 더 중요한 거는 아이의 적응성인 것 같아요. 아이가 이제 사춘기잖아요. 사춘기에 지금 친구들도 다 관계가 형성이 됐고 네. 또 이제 친구가 제일 좋을 나이예요. 저도 네, 그랬고 맞아요. 저도 이제 초등학교 6학년에서 이제 중학교, 고등학교 지나면서 가족에서 멀어지고 친구가 가장 좋을 나이였던 것 같아요. 저도. 근데 아이가 지금 관계가 형성돼 있는데 부동산을만 생각하고 서울로 이사 갔다가 아이가 적응을 못할 수도 있거든요. 네. 그쵸. 그래, 저는 이거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아이의 기질이 있잖아요. 활발하고, 다른 환경에 적응을 좀 잘 하는 편이세요? 아니면은, 환경이 좀 바뀌면은 적응하기 좀 어려우신 편이에요? 사실 네. 여기 지금 전세에 살고 있는 집도 네. 제가 이사 온 지가 한 2년 정도밖에 안 됐어요. 그래서 제가 네. 일을 때 이제 아이 때문에 못하고 약간 그런 게 있어갖고 네. 적응 문제가 제가 사실 걸려요. 약간 기질이 네. 조금 어떻게 보면 여자아이고 감수성이 조금 있는 편이라서 그런 것들이 좀 걸리더라고요. 지금 검단 말고 다른 곳에 거주하고 계신데, 혹시 어디 네. 거주하고 계신지 말씀해 네, 주세요. 송도에 거주하고 있어요. 그럼 송도로 이사 가신 이유가 있으셨어요? 그 전에 네. 신도시에 살았었는데 네. 그 신도시에서 이제 어머니랑 같이 살았는데 네. 그때 약간 일이 있어갖고 좀 급하게 나오느냐고 조금 최대한 환경 비슷한 곳에 저렴한 곳을 보다 보니까 이쪽으로 오게 됐습니다. 사연자분의 어머니 네. 말씀하신 거죠? 네. 와, 좀 저희 엄마. 일이 있으셔서 좀 네. 빠르게 나와야 될 일이 있으셨나 보네요. 네네네. 네, 그래 거기가 이제 송도인 거고. 네. 근데 송도에 2년 정도 적응하면서 아이도 이제 막 적응한 상황이고. 네, 지금은 이제 완벽히 적응한 상황이라서. 지금 좀 괜찮아졌어요. 지금 검단 입주가 얼마 안 됐잖아요. 네. 그쵸? 시세도 한 1억 9천 정도 차익이 났고. 네. 이걸 지금 팔면 양도세를 굉장히 많이 내거든요. 네. 그러면 저 비과세를 받으려면 2년을 보유해야 돼요. 27년 정도가 2년 보유 시점일 거로 저는 생각이 드는데. 네. 그쵸? 그러면 네. 지금부터 27년, 즉 1년 정도는 시간이 남은 거예요. 그러면 저는 그 과정에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을 해볼게요. 그러니까 무엇을 준비해야 갈아타기와 아이의 적응, 이런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지 제가 먼저 말씀을 드려볼게요. 첫 번째는 우리가 지금 송도에 이사를 왔는데 아이랑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갈 수도 있어. 그래도 지금 친구들도 못 만나게 되고 또 새로운 친구들을 사귀어야 될 수도 있는데 그 상황을 다시 만나도 괜찮아? 라고 물어볼 것 같아요. 이제 선택의 문제인 거예요. 이건 제가 해결해 드릴 수가 없어요. 네네. 네. 먼저 아이의 적응이 최우선이라고 생각하시면은 저는 그냥 스테이 할 것 같아요. 네. 검단 계속 세주면서 또 네. 송도에 계속 거주할 것 같아요. 송도 친구들도 이제 많이 사귀었으니까. 근데 1년이라는 시간 동안 계속 이런 얘기를 하다가 아이의 마음이 좀 바뀌거나 아이가 이제 송도에 있는 것과 서울에 있는 것의 환경적인 차이도 말씀을 해주셔야 돼요. 부모님으로서. 네네. 네, 송도에 있으면은 뭐 이런 학원도 다닐 수 있고 뭐 여러 가지 이런 문화도 즐길 수 있는데 서울 가면은 잠실 호수공원도 갈 수 있고 영화관도 많고 이런 미술 학원도 다양하고 이런 장점들이 있잖아요. 네네. 그런 걸 통해서 아이가 선택할 수 있는 선택지를 줄 것 같아요. 1년이라는 시간 동안. 그리고 그와 동시에 우리가 갈아탈 수 있는 지역을 알아야 되니까 우리 부모님 입장에서, 헬로님 입장에서는 그 지역을 가봐야 돼요. 남편분의 직장이 양재인 게 어떻게 보면은 갈아타기 관점에서도 좋은 거예요. 왜냐면 자산 가치가 좋은 부동산의 특징은 강남에 가까울수록 좋아요.
남편분의 출퇴근이 가까운 집이 나중에 뭐 10년 정도, 뭐 15년 정도 후에 생각했을 때 자산 가치가 좋을 확률도 높거든요. 검단 집을 팔아서 강남, 서초, 송파 이런 지역을 가기엔 조금 예산적으로 무리가 있을 수도 있어요. 많이 무리인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네, 제가 양재 출퇴근도 손쉽게 할 수 있으면서 자산 가치로서도 나중에 생각했을 때 후회 없는 그런 지역들을 몇 군데 말씀을 드릴게요. 성남시, 수지구, 네, 안양 평촌, 네, 하남시, 네. 분당 이 정도를 1년 동안 가볼 것 같아요. 저라면. 네. 뭐 2개월에 한 지역 정도를 가볼 수 있겠죠? 네네네. 그리고 가서 우리 애기가 이 정도 되는 지역이면 좋겠다라는 어떻게 동네 우선순위를 한번 정해보세요. 네. 네, 동별로. 네. 별로요? 네. 네. 뭐 예를 들어서 용인 수지구의 뭐 풍덕청동, 뭐 네네. 동천동 이런 동들이 있잖아요. 네네. 1년 동안 제가 말씀드린 지역의 동별 우선순위를 가격과 상관없이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1년이 흘러서 27년이 됐다고 해봅시다. 27년이 돼서 2년을 보유하고 매도를 할 수 있게 됐어요. 네. 그죠? 그럼 그때 시세가 형성이 되겠죠? 네. 그 돈도 모으실 거고 주택담보대출을 받는 그런 담보대출 한도도 어느 정도 고려를 하셨을 테고 네. 그걸 종합해서 내 집 마련 예산이 정해질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미 우선순위를 정해놨잖아요. 네네. 그럼 1등부터 쭉 보다가 내 예산에 맞는 아파트 중에 가장 우선순위가 높은 단지로 그냥 가는 거예요. 우선순위가 높은 단지로 네네. 이렇게 해서요. 네. 그게 저는 갈아타기를 하는 지금 상황에서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 생각합니다. 왜냐면 27년의 가격이 어떻게 될지 누구도 예측할 수가 없어요. 네, 1년 후니까. 정책도 지금 많이 바뀌고 있고. 네. 그리고 지금은 이제 소유 경력이 있다 보니까 첫 구매가 안 돼요. 그쵸. 네, 생애 최초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할 수 있는 대출은 무주택 서민 실수요자 조건이 있거든요. 서민 실수요자. 네네. 무주택 서민 실수요자 조건이라는 게 있고요. 이 조건에 들어가는 분들은 규제 지역이라도, 그러니까 지금 규제 지역으로 묶인 지역이라도 집값의 60%까지 대출이 나와요. 6억 한도로. 네. 근데 이 대출의 조건이 부부 합산 소득 8천만 원 이하거든요. 근데 지금 부부 합산 소득이 8천만 원이 안 되기 때문에 소득 조건이 맞아요. 그래서 나중에 1년 후에도 이 조건이 계속 유지가 된다면은 이 대출을 받아서 갈아타기를 할 수 있는 거예요. 네, 이해되셨을까요? 네네. 네. 혹시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이 과정에서 좀 고민되거나 궁금한 거 있으세요? 만약에 네. 제가 2년 후에 네. 이제 집을 만약에 팔고 싶어져서 네. 이제 가게 된다면은 네. 지금 세입자분들이 살고 계시잖아요. 네. 네. 그러면은 그분들을 이제 내보내고 네. 제가 들어간 다음에 그 집을 다시 팔려면 또 그 기간 동안 네. 또 아이가 거기서 적응하고 또 가야 돼서 이게 좀 고민이거든요. 이해했습니다. 네. 그럼 제가 조금 더 구체적인 정보를 알아야 되는데 네네네. 그 각 집의 전세 만기를 정확히 알아야 돼요. 네. 지금 살고 있는 집은요. 네, 27년, 27년? 2월이고요. 네, 송도는 27년 2월. 그 집에 들어가야 되는 시점은 네. 27년 5월이요. 검다는 27년 5월이네요. 네. 그러면은 내가 27년 2월에 전세 만기가 돼서 나가야 되는데 내가 들어갈 검단집이 27년 5월에 세입자 만기니까 못 들어가는 거잖아요. 네. 그쵸. 이거는 세 가지 방법이 있어요. 첫 번째는 지금 송도 집주인분 있잖아요. 임대인분. 네. 임대인분께 이 상황을 말씀을 드리고 3개월 정도 뭐 월세나 아니면은 다른 비용으로 더 살 수 있는지를 여쭤보는 거예요. 전세 만기가 27년 2월인데도 불구하고 5월까지 거주할 수 있는지 물어보고요. 네네. 그게 된다고 되면은 이제 세입자 내보내시고 우리 송도 집주인한테 전세보증금 받아서 이제 들어가면 되니까. 근데 그게 거절당했어요. 네. 그럼 두 번째는 지금 건단 세입자분께 물어보는 거예요. 지금 이런 상황인데 3개월 정도 더 빨리 퇴거하실 수 있으신지 한번 물어보는 거예요. 그에 걸맞는 뭐 이사 비용이나 부동산 복비는 우리가 부담을 해야 될 필요도 있어요. 근데 그것도 안 된다. 그러면은 단기 임대라는 제도가 있거든요. 3개월, 2개월 정도 월세집에 살 수 있는 집이 있어요. 그런 집에 3개월 정도 살았다가 이제 들어가는 전략도 있어요. 제가 첫 번째부터 세 번째까지 말씀드렸으니까 네네. 이 전략으로 한 27년 2월이 송도 만기니까 한 26년 11월쯤에
집주인분께 물어보시면 저는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검단에 지금 거주하고 계신 세입자분이 계약갱신 청구권을 사용한다고 하더라도 지금 헬로님이 실거주로 들어가는 조건이기 때문에 계약갱신 청구권을 임대인 입장에서 거절을 할 수가 있어요. 실제로 들어가시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걱정하실 필요는 없으시고요. 제가 이제 들어가는 조건인데 이제 들어가서 바로 만약에 팔게 되면 네, 법으로 안 되는 거지 않아요? 바로 팔는 거는? 법으로 안 되는 게 혹시 근거가 있을까요? 네. 아니 어디서 들어서. 아, 네네. 아, 네. 그게 법적으로 막 그런 건 없어요. 지금 현재 상황으로는. 그런 게 이런 논란이 좀 많다고 좀 들어서. 그게 진짜 문제가 되는 거는 네네. 들어간다고 하고 세입자분이 나갔는데 실제로 들어가지 않고 매도를 해서 이제 문제가 되는 거지. 들어가면은 크게 상관은 없는 거예요. 그쵸. 제가 들어가고 뭐 한 달 후에 팔든 두 달 후에 팔든 그거는요. 그렇죠. 지금 실제로 들어가는 거니까. 네. 네, 그런 걱정 크게 안 하셔도 될 것 같고요. 아, 제가 왜 들어가서 매도를 해야 되냐고 말씀을 드리냐면은 매매 가격이 어떻게 될지도 모르고 그 매매 가격과 전세 금액의 차이만큼 투자자들이 그 종잣돈을 가지고 투자를 해야 이걸 팔리게 되는데 네. 실거주 상태로 매도를 하면은 이걸 매도할 수 있는 카테고리가 하나 더 생긴 거예요. 실거주자가. 근데 만약에 세를 끌고 팔면은 투자자들한테 밖에 못 파니까 그런 매도의 관점에서도 좀 차이가 있거든요. 규제 지역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저도 그게 조금, 만약에 이게 네. 또 나중에 토지가 확대가 되거나 그러면 또 달라지는 거죠. 그렇죠. 임전 검단까지 토어제로 묶인다면은 이제 네. 투자자들이 매수를 할 수 없기 때문에 네. 이제 실거주로 들어가셔서 실거주자한테 매도를 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네. 네, 그래서 알겠습니다. 이렇게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네, 감사합니다. 네. 또 궁금한 거 있을까요? 그러면은, 네. 만약에 네. 아이가 이사를 안 가고 싶다, 만약에. 네. 엄마, 나는 정말 가고 싶지 않아. 그래서 이쪽에서 계속 지내면서, 네. 그러면 그냥 4년 시점에, 만약에 토지가 안 묶이면 제가 안 들어가도 되니까, 네. 4년 시점에 안 들어가고 그냥 팔고 다른 곳을 매수하면 되는 건지. 그쵸. 그러니까 지금 아이분께서 계속 송도에 거주하고 싶다면은 우리는 거주지는 이제 옮기지 못하는 거잖아요. 그쵸? 그럼 우리는 이제 투자자가 되는 거예요. 네. 네. 검단을 매도하고 검단보다 더 가치 있는 곳에 또 세를 끼고 매수를 해놓으면서 가치를 늘려가는 거죠. 네, 그런 방향으로 하시면 될 것 같고 지금 목표를 잘 세우셔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목표와 목적을 구분하셔야 돼요. 무슨 말이냐면은 네. 사람이 어떤 목표를 세울 때 단순히 목표만 세우는 것도 있고 그 목표와 목적을 구분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근데 우리가 지금 자산을 계속 일으키려는 목적이 어떻게 보면은 아이와 더 행복하게 살고 또 노후 준비를 더 잘하고 그런 거잖아요. 또 아이가 나중에 유학 보내고 가고 싶다고 할 때 조금 더 우리가 경제적으로 지원해 줄 수 있고 저는 네. 그런 목적이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그런 목적을 잊고 단순하게 나는 더 좋은 자산을 매수할 거야. 나는 상급지로 갈 거야. 라고 하는 목표만 남으면은 목표 달성을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목적이 사라지기 때문에 우리 인생 자체가 불행해질 수가 있어요. 상급지로 갈아타시려고 하는 그런 목표도 좋지만 그 이면에 우리가 왜 이걸 하는지를 꼭 생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아마 아이는 안 가고 싶겠죠. 네, 왜냐면은 그것도 지금 전학을 한 거잖아요. 그 전학할 때 힘들어 했죠. 처음에는 생각보다 적응을 또 금방 하더라고요. 그게 이제 아직 5학년? 5학년이요? 네, 이제 지금. 근데 그 시기가 이제 굉장히 그런 거에 대해서 예민해질 시기고 또 여자아이니까 네. 또 더 그럴 거예요. 당연히 안 갈 거고요. 저도 송도 거주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지금 얘기를 쭉 듣다 보면은 아마 이 방송 시청하시는 분들 공감하실 분들이 많을 텐데, 주식이랑 또 달라요. 부동산 관련된 고민은 이 네. 거래 자체가 무겁고, 부동산이나 자산이 무겁고 거래가 어렵기 때문에 이러면 어떡하지 저러면 어떡하지 막 이런, 그리고 각종 규제 상황이나 막 이게 계속 바뀌다 보니까 사람들의 근본적인 그 고민이 뭐냐면, 그러니까 먼 미래가 많아요. 근데 제가 그냥 심플하고 명쾌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저라면 이렇게 할 것 같아요. 저는 송도 살 거예요. 그냥 뭐 자산도 뭐 좋은데 애기 이런 거 때문에 송도 살 거예요. 저는 대신 검단집을 어떻게 불릴까 이 생각을 할 것 같아요. 그냥 그러니까 결국에 그거잖아요. 그죠? 검단집을 불린다. 검단집을 어떻게 불리냐 방법이 있어요. 뭐냐면 검단집을 가만히 놔둔다. 첫 번째. 근데 제 생각에 검단도 사람들이 꽤 선호할 만한 수도권 서부 지역에서 대체하기 어려운 대규모 신도시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저는 거기도 가격이 꽤 오를 거라고 봐요. 근데 이제 문제는 그거보다 더 좋은 걸 하고 싶다. 이게 문제잖아요. 그러면 아까 유진님 얘기한 것처럼 쭉 공부하시다가 검단을 매도하고 그 돈으로 살 수 있는 더 좋은 걸 매도를 하는 거예요.
그 과정에 맞춰서 예를 들어서 뭐 거기 임차인이 뭐가 안 되고 해가지고 못 판다. 그건 뭐 그냥 냅둬요, 그냥. 근데 마침 뭐 임차인이 나간대요.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잖아요, 살다 보면. 네. 그러면은 그때 그냥 다른 데 사야겠다, 이참에, 이런 식으로 결정을 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아니 그냥 팔릴 때 팔래, 그냥 이런 마음으로. 그리고 나서 그걸 새끼고 사겠죠. 이제 새끼고 살 때 당시 상황에 서울에 토어제가 풀려 있다, 만약에. 그럼 서울에 사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그 시기에 토어제가 서울이 안 풀린다, 그러면 나머지 비규제 지역 중에 검단보다 더 좋아 보이는데 골라가지고 사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요 정도 그림만 그리세요, 그냥. 지금 이해되셨죠? 제가 무슨 말 하는지. 네. 지금 너무 이해돼요. 예. 그러니까 이 정도 그림만 그리세요. 그리고 이거를 실행에 옮기려면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네. 부동산 뉴스에 관심이 있으셔야 돼요. 부동산 뉴스에 관심이 있다는 건 어디가 토어제가 풀렸다더라, 어디가 토어제가 생겼다더라, 이런 거 있죠? 그리고 지금 현재 비규제 지역 중에 검단보다 나은 데가 어딜까? 요 정도는 보셔야 돼요. 그죠? 지금 현재 비규제 지역 중에 검단보다 나은 데는 많지가 않아요, 생각보다. 구리나 뭐 남양주 쪽의 일부 지역들, 지하철 들어가는. 그 다음에 안양도 또 다도 아니에요. 안양도 안양 나름이거든요. 네. 예, 만안구도 만안구 나름이에요. 산 쪽으로 올라가는 데보다는 역에 가까운 쪽, 이런 쪽. 그리고 부천이 검단보다 낫냐? 쉽게 말하기 힘들어요, 그거는. 몇 군데 없단 말이에요. 그럼 이 지역들을 먼저 공부를 하시는 거예요. 여기 아파트는 얼마 할까? 이거 사는데 얼마 필요할까? 이런 거 있죠? 그걸 취미처럼 하시다가 임차인분 나가신다고 하면 이참에 이거 팔아가지고 비과세 받고 27년 이후에 팔아서 비과세 받고 이 돈을 더 좋은 데다 넣어놔야겠다. 요 정도로 하시는 게 우리 사연자분이 현실적으로 할 수 있는 재테크 아닐까. 왜냐면 이 방송 보시는 분들이 다 생업이 있고 막 다 회사 다니고 애 키우고 해야 되는데, 저나 유디님처럼 막 진짜 모든 걸 걸고 이빨 꽉 깨물고 하는 게 쉽지 않잖아요. 제가 많이 봤어요. 다 할 거라고 약속은 하는데 안 해요, 알려줘도. 보면은 왜 안 해요? 하면은 회사에서 야근했어요. 뭐 애 키우느라 바빠요, 막 이러니까. 그래서 요 정도 생각하시는 게 맞다. 그리고 이게 일반적인 분들이 할 수 있는 베스트에 가까운 재테크라고 생각하고요. 사실 만약에 우리 사연자분의 어린 시절 상황을 제가 몰랐다면 아이들 다 적응합니다. 그 재테크 중요합니다, 이렇게 말했을 거예요. 근데 본인이 누구보다 잘하면서 그렇게 이사 다니고 뭐 서울에서 또 다른 데로 거기서 대전으로 이렇게 하셨던 게 본인도 괴롭고 힘드셨던 기억이 아직도 남아있는 거잖아요. 하는 게 힘드니까. 그쵸? 근데 그거를 내 딸한테 또 하려고 하니 이게 해야 되나라는 생각 때문에 마음이 힘드시겠죠, 당연히. 그래서 그냥 전송도 살 것 같아요. 물론 뭐 10억 벌 거 뭐 7억 8억밖에 못 벌 수도 있어요, 당연히. 적극적으로 하는 건 아니니까. 근데 저는 돈이 다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지금 외람된 말씀이지만 제가 운이 좋아서 돈을 좀 일해서 벌 수는 없는 돈을 벌었는데, 제가 막 이게 돈이 여기서 내가 5억을 덜 벌었으면 더 엄청 불행했을까. 저 그렇지 않은 거. 오히려 제가 그거를 벌기 위해서 매진하는 과정에서 제가 어리숙하고 성숙하지 못해서 놓쳤던 것들이 더 아쉬움이 커요, 해보니까. 물론 제가 그릇이 작아서 그럴 수도 있는데 저는 그게 참 아쉽고, 지금 우리 사연자분이 엄마로서 내가 어린 시절에 겪었던 그 잦은 전화기나 적응하면서 힘들었던 그 기억을 돈을 조금 더 벌겠다고 우리 딸한테 하는 게 맞나라는 질문, 그 고민은 너무 인간적이고 너무너무 자연스럽고 너무 공감되고요. 해보니까 그게 단 아닌 것 같다. 그래서 저라면 송도에 거주할 것 같습니다. 송도 거주하시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검단보다 상급지에 있는 비규제 지역들을 공부하는 걸 취미로 들이시면 어떨까. 그리고 언젠가 이제 내가 취미로는 도저히 내가 이걸 실행 못할 것 같다 싶은 생각이 들면 내 집 마련 기초반 이런 강의를 해요. 근데 제가 이걸 자신있게 얘기할 수 있는 이유는 제가 이게 진심이라 그래요. 제가 그 강의 임하는 게 진심이에요. 왜냐면 일반 분들이 혼자서 하는 게 진짜 힘들어요. 그러니까 그럴 때가 되면 한두 번 정도는 그 강의 들어보시면 충분히 진짜 좋은 의사결정 하실 수 있으니까요. 저희가 나쁜 사람들은 아닌 거 아시죠? 그러니까 그렇게 또 그때 돼서 필요하시면은 그때 참고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따님이 엄마의 이런 사랑을, 엄마가 내 걱정을 이렇게 하는구나, 이걸 알 수 있게 나중에 이 영상 올라오면은 한번 보여주세요. 네. 오늘 전화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저 코크님 인사 한번 하실래요? 네. 여자분이니까 여보세요? 뭔가 통하는 게 있어요. 네네, 행복올레님. 네, 네. 지금 뭐 유디님, 나혜님께서 되게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 저는 제가 실제로 그렇게 경험을 했거든요. 제가 전학을 중학교 때 2번, 초등학교 때 1번, 총 3번을 전학을 했었어요. 그러면서 그 적응하는 게, 저도 성격이 되게 활발함에도 불구하고 사춘기 때 그 적응하는 게 만만치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지금 제가 광주에 살고 있는데 실제 이사를 잘 안 갔어요. 왜냐면 아이들 적응하는 게 얼마나 힘든지를 제가 겪어봐서 알기 때문에 이사를 잘 하지 않고, 대가는 저희 집이 안 오르더라고요.
아이들은 정말 편안하게 학교를 고3까지, 특히 큰애는 이제 고3까지, 초등학교부터 고3까지 다녔고, 지금 네. 둘째가 이제 고등학교까지 다니고 있는데, 저희 네. 집값은 제가 또 그때는 집을 어떻게 사야 되는지 몰라가지고, 그렇지. 아무것도 옛날에. 모를 때 그냥 네. 우리 회사, 제가 회사를 좀 외곽에 있는 회사를 다녔는데, 네. 그래서 그 외곽, 지방인데 그 외곽에 있는 오래된 아파트를 사버렸거든요. 네. 잘 몰라가지고, 그냥 우리 집 가까우면 된다 싶어가지고. 네. 근데 이제 결과적으로는 그래도 그 자산적인 부분을 놓칠 수가 없잖아요. 그쵸. 그쵸. 왜냐면 나중에 이제 아이가, 엄마, 그때 왜 이런 선택했어? 나 충분히 적응할 수 있었는데. 좀 더 용기 그럴 수 내지 그랬어.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잖아요? 네. 자산적으로 우리가 커버가 안 되면? 네. 근데 다행히 저도 좀 더 이제 부동산 공부를 하면서 광주에서 살고 있었지만 수도권 그렇지. 쪽에 이제 계속해서 투자를 이어나갔죠. 그러니까 그 두 가지를 같이 하려면은 물론 좀 더 열심히 내가 공부도 해야 되고 뭐 여러 가지 이제 알아봐야 되는 부분은 있지만 지금 이미 우리 행복올리님 같은 경우도 검단에 아파트가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거를 또 잘 활용을 하시면 분명히 자산적인 측면에서는 또 공부하시고 하시면은 충분히 자산적으로 그 안에서도 또 성과를 내실 수 있으니까 그 두 가지를 다 잡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아, 감사드립니다. 물론 네 아빠는 네네. 고생해야지 어째. 어쩔 수 없어, 근데 이거. 어쩔 수 없어. 네. 모두가 행복할 수는 없으니까. 그래서 다행히 출장 많이 하시니까. 맞아요. 다행히 그 남편분께서 그 현장 출장을 많이 다니신다고 하니 네, 그래도 많이 아껴주시고 힘드실 테니 남편분 많이 사랑해주시고 반찬 맛있는 거 잘 해주시고 그렇게 하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오늘 두 분께서 네, 되게 좋은 말씀 해주셨고요. 또 앞으로 이제 배운 대로 잘 해 나가시길 바랄게요. 네, 열심히 공부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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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좋습니다. 그러니까 특히 아이들이 이제 아예 어릴 때는 상관이 없는데 초등학교 고학년 정도 되면 이제 또 중학교 배정도 받아야 되고 막 맞아요. 이러다 보니까 이사 전학 문제가 되게 고민이 많이 돼요. 특히 부모님 입장에서는 맞아요. 과연 이게 자산 측면에서는 이사를 하는 게 옳은 선택인데 근데 이 그 과정에서 아이가 또 그걸 온전하게 그걸 또 견뎌내야 되니까 아이는 뭐 알겠어요? 집값이 뭐 1억 오르는지 2억 오르는지 오로지 제 본인 생활이 되게 힘들어지는 부분이 있으니까 근데 그런 부분들이 선택함에 있어서 네. 오늘 이 방송이 또 조금은 도움이 됐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좋습니다. 제가 이 아빠분들이 지금 또 댓글 써주시는데 저도 솔직히 지금 남편분 생각이 좀 났습니다. 왜냐면 이게 뭐 오히려 약간 이런 게 있어요. 내가 알아요. 어쩔 수 없는 거 알고 있어. 근데 이게 매일매일 하려면 힘들지. 아, 그치. 그것도 있는데, 옆에서, 어쩔 수 없지. 그거 뭐, 그럼 애를 뭐, 전학을 몇 번 시킬 거야. 어쩔 수 없지. 이러면 좀 그러면 안 돼. 서운해. 그러면 안 되지. 그럼 서운하니까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자, 우리 행복올라님이 아직 안 끊었죠, 이거? 방송. 이거 잘 보세요. 나도 듣겠어. 이거 얘기해주세요.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은, 일단, 남편분한테 지금 또 연말이잖아요. 그죠? 크리스마스 얼마 안 남았잖아. 크리스마스에 딸한테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야, 엄마가 이번에 너 방송 봤지? 응. 너 엄마의 사랑을 느꼈니? 엄마가 날 너무 전학 안 보내려고 애써주는 것 같아서 엄마 너무 고마워. 막 이럴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그래. 근데 우리는 지금 너도 좋고 지금 엄마도 지금 고민이 해결이 됐어. 그냥 일반인이 할 수 있는 재테크를 하면 된대. 엄마 이제 검단보다 좀 더 좋은 지역들 공부하고 이렇게 하면서 괜찮다 싶으면 딱 매도하고 딱 할 거야. 그렇게 하면 베스트야. 우리는 행복해. 아빠 힘들지. 그럼 아빠한테 이번에 카드를 하나 쓰자. 그래서 아빠한테 이렇게 써. 엄마가 불러주는 대로 써. 엄마한테 어떻게 써야 되냐면 아빠 출퇴근하느라 너무 힘드시죠? 아빠 그리고 지방에 맨날 출장 가시고 하셔서 낯선 곳에서 주무시고 하시는데 아빠의 그런 배려 덕분에 엄마하고 제가 여기 이렇게 좋은 곳에서 친한 친구들하고 같이 편안하게 학교에 다닐 수 있어요. 아빠가 그렇게 해주시는 거 덕분에 제가 너무 행복해요. 아빠 최고, 아빠 짱, 아빠가 있어서 너무 행복해요. 사랑해요. 이렇게 딱 쓰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아빠한테 크리스마스 날 아빠 자고 있으면은 옆에서 이렇게 편지를 머리맡에 이렇게 올려놔. 아빠 자고 있을 때. 아빠 일어나서 그걸 읽잖아요. 그럼 감동의 눈물을 흘리면서 양재로 출근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네, 요거를 꼭 하시기 바랍니다. 자, 네. 플러스로 저라면 그 편지를 남편의 지갑 안에 쏙 넣어서 남편이 힘들 때마다 꺼내서 볼 수 있게끔 지갑에 넣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계속해서 남편 덕분에 당신 덕분에 우리가 그래도 이렇게 잘 편하게 거주하고 있어. 당신 덕분에 이런 이야기 많이 해주셔야 남편분이 또 덜 힘들게 다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용돈 떨어졌냐고.
그걸 보면 아빠가 아, 예, 그렇죠. 근데 그렇게 꼭 하셔야 됩니다. 꼭 반드시 불러주셔야 돼요. 애한테 쓰라고 하면 안 돼요. 맞아요. 지금 이노루님께서 뼈 갈려도 일하지. 애들이랑 아내 칭찬 들으면 뼈가 갈려도 일을 해요. 맞아요. 당연한 거,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근데 남자들은 인정 욕구를 받기를 원합니다. 남자는 인정이라니까. 그쵸, 내가 저번에 그쵸. 얘기했잖아. 여자들은 관심과 배려잖아요. 남자들은 무관심과 인정이에요. 무관심. 관심 없어도 돼요. 관심 무관심? 없어도 돼. 막, 뭐 했어? 뭐 먹었어? 이러면, 아, 야, 지금 바빠 죽겠어. 막 이렇게 돼, 남자들은. 근데 그게 아니라 딱 뭐 있을 때, 당신 최고, 막, 당신 덕분에 진짜 우리가 막 송도에 살아. 그러면은 그냥 그거 한 방에 그냥 딱 끝나는 거예요. 맞아요. 네, 여러분. 네, 오늘 또 함께 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